2022년 12월 29일 선고된 2019-272-275 판결입니다.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갑이 토지 사정 결과로 사정받은 토지가 이 사건 A토지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이 되었고 1977년 임야 대장이 복구가 되었는데 소유자는 누구인지 미기재 상태로 복구가 된 겁니다. 이것을 1986년 피고 대한민국이 원인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1997년 을에게 5,499만 원에 매도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의 후손인 원고들, 즉 갑의 후손들인 원고들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가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물론 여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청구를 했지만 보존 등기는 무효인 건 맞겠죠.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했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왜? 을이 민법 245조 제2항에 따라서 소위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됐고 그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원고들이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하나 했고 주의적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했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요 매매대금 5,499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는 원심에서는 피고 즉 원고들의 주장을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이 5,499만 원 부당이득이다.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상고가 돼서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결국 쟁점은 이거예요.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이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관해서 과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결국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쟁점을 하나하나 또 나눠서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선 이와 관련하여 민법 245조하고 부당이득에 관한 741조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규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죠. 등기부 취득시효다. 즉 여기서 을은 그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돼서 즉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즉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즉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두 번째, 7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부당이득은 원인 없이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경우,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그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됐고, 왜? 245조 제2항에 의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잃게 됐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 대한민국이 그 매매 계약으로 받은 매매 대금을 원소유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첫째로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여기선 피고 대한민국이 되겠죠. 피고 대한민국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을이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실체 관계에 일치한다는 그런 사정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다. 따라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무권리자가, 즉 피고가 제3자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효력을 미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가 없다.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느냐? 이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45조 제2항에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즉 그 점유자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이미 등기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소유자인 갑의 후손들은, 또 갑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상실하게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손해는 245조 2항에 따라서 입게 되는 손해지 매매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결국 어떻게 해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원소유자가 설사 무권리자가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이 돼서 그 점유자가, 여기서는 을이 되겠죠.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245조 2항에 따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매매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또 아니란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피고인 대한민국이 을로부터 받은 5,499만 원의 매매대금은 여기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그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피고인 대한민국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됐고, 따라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 피고 대한민국이 그 임야의 대장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임야의 대장을 갖다가 에 대해서 과실이나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도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부당이득보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또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해서 판례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